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신문을 깔아달라는 운전기사의 말에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시내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기사에게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해댑니다. 버스가 달리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승객을 쉴 새 없이 때립니다. 운전 중인 기사까지 폭행해 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승객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은 버스가 경찰서 앞에 멈출 때까지 10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주먹이 들어오고 발로 차고 옆구리를 막 차고 막 끌어내려고 그러고 그 상황이 아니도 그래서 이제 또 옆에 사람인데 또 그 사람한테서 또 때리는 거예요. 그 상황 가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맞으면서도 경찰서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삼매봉에서 버스에 탔던 44살 양모 씨가 기사와 승객을 폭행해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낚시미끼가 든 가방에서 악취가 나니 다음 손님을 위해 의자에 신문을 깔아달라는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에게까지 무차별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말하는 기분이 하도 나쁘더라고 앉아있는데 화가 나갖고 거듭차고 뒤통수 몇 번 손 찍어냈지만 얼굴 때 이빨 때리고 그러면 없지요. 경찰은 밤낚시를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양 씨가 예민한 상태에서 홧김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고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의 기사를 폭행해 위험에 빠뜨리는 일, 정말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JB 황상호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시외버스 아닙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착하게. 운전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중년 여성에게 앉으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가슴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듭니다. 욕설도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손까지 꺾습니다. 참다 못한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또다시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이 50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욕을 막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가슴을 한 두세 대 때리고 얼굴을 그냥 확 켜버리더라고요. 양쪽 손을 붙이고 있으니까 핸들도 맞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60대 취객이 운전사를 폭행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치면서 버스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승객 20명이 다쳤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3천여 건에 이릅니다. CJB 뉴스 황상호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전 8시 40분 1교시 준비로 분주한 교무실 안이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담임 48살 여교사 뒤로 14살 K모군이 달려와 여교사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들어와서 아마 얼굴을 이렇게 쳤더니 뒤에서 바로 이제 넘어졌죠. 치기 전에 교실에서 있다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K군은 폭행 직전 소지품 검사에서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서 담임인 여교사로부터 교실에서 훈계를 받은 상태. K군이 교실에서 욕설을 하며 거칠게 반항하자 훈육에 어려움을 느낀 담임 선생이 교무실로 내려와 교장과 의논하던 찰나 학생이 교무실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학생은 키 180cm, 몸무게 9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 명목으로 10일의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교사는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시고 교권보호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구미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다 제지를 받자 30대 여교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교사 폭행과 폭언 등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5,0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중학생이 임신한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려 꾸짖자 배를 2대 때렸다는데 다행히 태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교실. A 여교사는 영어 수업 교재를 갖고 오지 않은 학생들을 교실 뒤에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 한 명이 뒤에 서서도 휴대전화를 만졌고 여교사는 꿀밤을 먹이며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학생은 갑자기 주먹으로 여교사의 복부를 2차례 때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요. 좀 이제 감정을 못 이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폭행을 당한 여교사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여교사는 곧바로 병원을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태아가 놀랐을 뿐 외상 등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쪽에 이제 학생이 저지른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좀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일단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경찰은 남학생 조사에서 여교사가 임신한 줄은 알았지만 순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입건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방학이 끝나면 어떻게 교사와 학생을 떼어놓을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공무원 시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몰래카메라 범죄 중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할 정도로 해마다 피서 처리되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입니다. 그만큼 우려되죠. 이런 일상 불안을 줄이고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배치됩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몰카 있으면 어떡하나 싶고 불안하죠. 화장실 같은 데 갈 때도 밑에 막 뭐 있나 보고. 백사장을 어슬렁거리는 한 남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렌저 탐지용 탐지기를 켜고 살피자 이 남성의 안경에서 몰카가 발견됩니다. 탐지기 렌즈가 몰카 렌저를 포착한 겁니다. 경찰의 전파 탐지용 탐지기가 한 남성에게 접근하자 전파 수신 신호가 강해집니다.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됐습니다. 화장실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지입니다. 렌저 탐지기를 가동하니 메모지에 부착된 몰카가 반짝거리며 발견됩니다. 이 렌저 탐지형 카메라는 반경 8m 안에 있는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이처럼 식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전파 탐지기 16대와 렌저 탐지기 70대를
해수욕장과 대형 워터파크 등지에 배치했습니다. 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CCTV와 비상벨을 새로 설치해 성범죄 예방에 적극 나섰습니다. 비상벨 57개 신설 등 또 전국 최초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서 탈의실, 화장실 등을 지속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는 2,7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근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 이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감, 여성들은 상당한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장에서 경찰들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 탐지기, 또 무선 전파 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8건. 그중 몰래카메라 범죄는 19건으로 절반에 이릅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은 공중시설을 이용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공중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서 몰카가 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지난해 6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대천해수욕장엔 적외선 탐지기까지 등장했습니다. 숨겨진 몰래카메라에 적외선 탐지기를 쏘자 렌즈에서 빨간 불빛이 반사됩니다. 무선 전파 탐지 장비는 몰래카메라나 도청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 경고음을 냅니다. 경찰들은 화장실과 공용 샤워장, 환풍구와 샤워기 안쪽까지 샅샅이 수색합니다. 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에서 발생하는 몰카 범죄가 최근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변가에서 찍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크고 작은 카메라로 해변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카메라를 확인하고 계도 활동도 합니다. 보령경찰서는 공무원과 사복경찰 등 단속반 20개 조를 투입해 해수욕장을 폐장하는 8월 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해수욕장에서는 몰래 촬영 등의 각종 성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수사팀과 사복경찰까지 투입해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백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비키니를 입은 여성 피서객들은 편한 마음으로 일광욕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몰래 사진 찍는 거랑 술 드시고 막 저희는 저희끼리 놀려고 하는데 술 드시고 막 와서 막 그렇게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같은 성범죄는 지난 3년간 88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던 남성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각 해수욕장에 10여 명으로 구성된 성폭력 수사팀을 배치하고 사복경찰관까지 투입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방지 동영상을 제작해 예방에 나섰고 성범죄 신고보상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내걸었습니다.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몰래카메라의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른 성범죄자처럼 신상이 공개됩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요즘 해변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세혁 기자입니다. 해수욕장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 수상한 외국인 남자가 해양 경찰에 포착됩니다.
빨간 비키니 입은 여성을 360도 회전해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카메라를 확인하자 여성 피서객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좀 고민한 부분을 찍은 혐의로 해가지고 지금 임의로 의문을 지금 넣으신 거고요.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이 40대 방글라데시인 남성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찍다 적발된 사람은 올 여름 들어서만 20명,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몰래 찍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적발된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시계나 안경, 자동차 열쇠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성 피서객들은 언제든 몰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몰카 찍는다는 소리 듣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맘 편히 놀러 왔는데 좀 많이 신경 쓰이고 그러네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은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매매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2차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범죄자들이 도망을 가다든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요. 직접 대응을 하지 마시고 122 해양경찰에 신고를 해주시면은. 해경은 피서 절정기를 맞아 몰래카메라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세혁입니다. 대출 가능성. 등급 걱정되면 대출 가능성 높은 일요일인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관광객 60만 명이 몰렸습니다. 모래 위에서 차분하게 연휴 마지막 날을 즐겼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백사장의 우뚝 선 모래 조각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생동감 있게 묘사한 사자, 기린 등 각종 동물들로 백사장은 동물원이 됐습니다. 모래놀이에 푹 빠진 아이들, 모래 하나로도 할 수 있는 놀이가 참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큰아이 생일이라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바다에 나와가지고 모래놀이도 좀 해주고 모래축제 행사가 있다 해서 친구들, 동생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아주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 바닷물이 차지만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충일을 시작으로 한 가을 연휴 동안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170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서도 모래축제가 있어 일단 많은 사람이 몰렸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비교적 한산한 경포 해변에서도 추억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모래성을 쌓고 밀려드는 바닷물에 발도 담그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연휴를 맞이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이 바닷가를 찾으니까 가슴이 확 뚫리고 참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른 더위에 바다를 찾은 사람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차분하게 휴일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아직 5월인데도 전국에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해수욕장에도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종호 기자 뒤로 피서객이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 부산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구름이 조금 낀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입니다. 기온은 24도씨 정도로 아주 시원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려쬐는 햇볕에 달아오른 백사장 열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다 쪽으로 보면은 입은 옷 그대로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 백사장에 서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 부산에는 아직 불볕더위가 없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봐도 최근 낮 최고 기온이 25도씨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기예보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는 부산 기온은 바다에서 1km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측정한 값이고 부산에서도 내륙 지역에서 측정한 값은 이보다 3에서 5도씨 정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일 터져나오는 폭염특보가 부산 시민들에게도 결코 남의 동네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백사장 가득 피서 인파도 부산 시민들이 이제 여름이 시작됐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수욕장에 책 읽는 바닷카페와 모래조각 등 전에 없던 볼거리가 등장했지만 뭐니 해도 시원한 파도와 바닷바람이 이 인파를 불러 모은 1등 공신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무색한 올해 5월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6월이 되면 해수욕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올해 여름에는 오는 7월 11일부터 2주 동안 야간에도 개장하는 등 전에 없던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버스 뒷문에 서 있던 40대 남성이 화가 난 듯 운전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버스기사를 향해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듯 들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듭니다.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막무가내로 5분 동안 폭행한 남성은 49살 강모 씨. 소주 한 병 반을 마시고 버스를 탄 강 씨가 폭력을 휘두른 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서야 할 곳에 버스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는 강 씨가 배를 한참 지나 눌렀다고 말합니다. 배를 안 눌리고 자기가 내릴 곳을 지나니까 막 욕을 하면서 그냥 막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막 사정없이 막 들이대는데. 버스 기사는 폭행을 당하는 가운데도 가까스로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 대형 사고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특가법처럼 특정 범죄 가중처벌하는 법률이 바르고 막 운전자 폭행이라는 게 있어요. 경찰은 강 씨를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50대 여성 버스기사와 연인 관계였던 남성이 기사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본인도 기사와 함께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은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고지로 들어오는 버스에 불빛이 번쩍이더니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은 깜짝 놀라 몸을 피합니다. 불이 붙은 버스는 주차돼 있던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췄습니다. 사람한테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 10명 정도가 불났어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50대 남성 오모 씨가 버스기사 50대 여성 강모 씨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마지막 정류장에서 모두 내렸지만 오 씨는 버스에 탄 채 이곳 차고지까지 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 씨는 연인 관계였던 강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의 난불로 강 씨는 물론 오 씨까지 심한 화상을 입어 현재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내부 블랙박스가 발견됐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석이 돼가지고 교과서에다가 좀 복원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경찰은 오 씨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서울에서 50대 남성이 버스를 운전 중에 여성 기사에게 불을 붙여서 두 사람 모두 중태에 빠져 경기도의 한 원룸에서는 불에 타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원희 기자입니다. 달리는 버스에 불이 번쩍 타오릅니다. 곧이어 연기가 피어납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 회사 차고지에서 승객 56살 오모 씨가 기사 51살 강모 씨에게 신호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붙은 버스는 그대로 차고지 안쪽으로 돌진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당시 버스엔 두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이 같다고 하는 그 동료들 지수도 조금 있고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치료가 마무리되면 사고 경위를 물을 계획입니다. 오전 8시쯤 경기도 시흥의 4층짜리 건물에서 38살 A모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하의가 벗겨진 채 상반신이 불에 타 있었고 목과 배 등이 흉기에 수차례 찔려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타살된 것으로 보고 내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최현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가정집에서 8살 어린아이가 시신 두구 옆에서 울고 있다가 발견됐습니다. 2주일 넘게 시신과 함께 방치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 엄마를 쫓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연립주택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아랫집 주민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애가 문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불러가 나갔는데 그 시기에 입식을 한 거죠. 문이 잠겨 있어 베란다로 들어가 보니 60제곱미터 남짓한 집안에 8살 남자아이가 혼자 발견됐습니다. 작은 방에 있던 고무통 안에선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부패한 남성 시신 두구가 발견됐습니다. 악취가 진동했고 집안 곳곳은 무릎 높이까지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침대 놓여있는 공간 말고는 다 거의 쓰레기로 차 있었거든요. 그냥 쓰레기 퉁퉁 버리듯이 막 그런 쓰레기들이 다 쌓여 있었거든요.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로 미뤄 아동이 적어도 2주 이상 시신과 함께 방치되어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가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이웃은 전했습니다. 밖에를 못 나오지 문을 잠가보고 가니까 여자가 맨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나이지만 어머니가 입학을 2차례나 연기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 지난 5월부터 이 가정을 주시했지만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도 만날 수가 없었고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그 공문을 저희한테 뭐 학대 의심 아동에 관련해서 취약 유예 여부를 해석해달라는 공문 하나 보냈어요. 3개월째 전기요금도 미납되는 등 수상한 정황은 많았습니다. 영양실조가 의심됐던 박군은 진단 결과 큰 이상은 없는 상태로 밝혀졌고 심리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을 아버지와 형으로 추정하고 사라진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강릉의 한 야산 인근 도로에서 부서진 오토바이와 함께 10대 남녀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일주일가량 전에 발생했던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남녀가 숨졌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오토바이가 도로 밑에 넘어져 있습니다. 깨진 헬멧과 오토바이 부품이 풀숲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강릉시 이밤동 월대산 인근 도로에서 강릉시 노암동 19살 임모군과 17살 이모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보아 숨진 지 일주일가량 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도로는 급커브가 많아 오토바이가 굽은 도로를 미쳐 돌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이 나무를 들이받고 도로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차량의 부품이나 급제동 흔적인 타이어 자국이 남아있지 않아 경찰은 단독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주민은 며칠 전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 열흘 전에 무슨 빵 소리가 났었어요. 소리가 나도 차량 사고나 이럴 것 같으면 막 사람한테 나는데 빵 소리 나고 조용하니까.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CCTV를 찾아 정확한 사고 일자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소연입니다. 부산에서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10대 남녀가 숨졌습니다. 6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에 깔리거나 승용차가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부산 만덕동의 한 도로 위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고 주위엔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19살 김모근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와 인도 사이 경계석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김군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19살 김모 양이 함께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앞바퀴가 경계석을 들이받으면서 두 사람이 튕겨나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69살 송모 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전 송 씨가 도로 위에 스스로 엎드리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과 동네 주민 2명과 술을 마셨었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에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34살 윤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5m 아래 도로 공사 현장으로 추락해 윤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근에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에는 대전시 관저동 건양대병원 사거리에서 47살 장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장 씨가 크게 다쳤고 신호등이 도로 위로 쓰러지면서 주변의 차량 통행이 한때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40대 남성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땐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 싶어. 네가 보고 싶어.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와 내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려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던 너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을 싫어하던 너 다시 날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널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받아줘 눈뜨릴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려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서 못해서 떠날까봐 내 두 마음이 내 전부는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나를 꼭 안아줘 눈뜨릴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려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멈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난 잠들고 싶어 yeah, yeah, 그대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 너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이제 늦었다는 걸 알아 슬퍼해도 이제 모두 소용없단다 바람이 불어오고 내 맘이 싫어하던 널 다시는 볼 수 없니 Oh baby 나를 떠나가지 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꽉 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의 사랑에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미안해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떠날까봐 My girl my girl 잠 못 이루고 나를 떠나가지마 Oh baby 나는 너 하나뿐이야 그대여 돌아와 날 딱 안아줘 신경질 수 없어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만을 사랑해 정말 미안해 눈물만 흘러내려 정신이 나갔었나봐 그때 내가 어떻게 너를 떠나가 너무나 보고파 네가 보고파 제발 날 용서해줘 정신이 나갔었나봐 살며시 입맞추고 싶어 그대의 품에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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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뚝뚝뚝뚝 따라 뚝뚝뚝뚝 따라 그땐 정말로 정신이 나갔었나봐